시즌2의 세 번째 에피소드로 이렇게 아, 벌써 쭉쭉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어딘가로 이상향으로 저희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모든 지구인들이 저희 K-POP 가사도우미의 컨텐츠에 힘을 빌어서 위로와 응원을 얻으시길 바라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POP 가사도우미! 해롭단 거 잘 알지. 그 눈빛과 움직임. 널 벗어나려 하지만 세뇌된 채로 고개를 끄덕여 난. 우아해 날 망치는 크리미널. 나도 K 고개를 저어보지만 점점 더 깊이 끌려가. 내게 빠진 순간 더는 결백하지 않은 나. 너라는 그 신드롬 날 유인하곤 흔들어. 내 아이 같은 표정 뒤 아찔한 반전 소름이 끼쳐. 슬픈 가사네요. 네, 조금 뭔가 두려움 속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 가사인데 이 노래는 조금 제목이 형님이 맞추시니까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영어인가요? 네, 바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인이 모르는 언어입니까? 일상 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단어는 아니죠, 사실. 아까 읊어주시는 가사 중에 영어가 몇 단어 안 나왔습니다. 그 단어 중에 있어요. 그래요? 영어 나오는 부분만 다시 한번 그쪽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분만 딱 해서. 우아해 날 망치는 크리미널. 나 오케이 고개를 저어보지만 너라는 그 신드롬. 자, 이 안에 제목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not okay로 갈 것 같은데. Not okay. 택도 없습니까? 아주 택도 없습니다. not okay 바로 전에 영어 이상한 거 하나 있었죠. 그겁니다. 그거 뭐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뭐야? 크리미널? 정답! 이 곡을 부른 아티스트 분은 태민이라는 분입니다. 혹시 태민이라는 분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샤이니라는 그룹은 알고 계세요? 알죠. 샤이니의 멤버입니다. 아, 팀이 깨져서 그렇진 않고요. 그렇죠. 전혀 아주 돈독하시고요. 예. 내가 쓸데없는 편견이 있었군요. 너무 해체하니까 나는. 예. 그럼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형님의 마음을. 이분이 이제 춤이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넘버원이라고 해도 그래요? 과언이 아닐 만큼 2분 만에 특색 있는 춤으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양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샤이니의 데뷔 연도는 2008년 5월 25일에 샤이니라는 그룹이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민 씨의 솔로 데뷔는 2014년 8월 18일에 솔로 데뷔를 하셨고요. 1993년생, 만 27살, 저랑 동갑입니다. 동갑이지만 하늘 같은 또 선배님이셔가지고 물론 형님은 우주 같은 선배님. 아니, 저는 여기 하늘 같은 선배님, 우주 같은 선배님. 너란 목줄을 채운 난 숨을 쉴 수 없게 아프면서 황홀하잖아. 야. 왠지 무슨 알코올 중독인 사람이 알코올을 끊을 때 같은 개인적인 그럴 수 생각. 있죠. 예. 개인적인 생각. 제가 좀 끊고 있잖아요. 예, 형님.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지금. 숨만 쉬는 거지 뭐. 너라는 신드롬이라는 가사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신드롬. 그러니까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작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공포심으로 인해서 극한 상황을 유발한 대상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요즘에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거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다 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죠. 와, 그냥 이 가사가 전체가 다 이해가 되는데요. 해롭다는 거 잘 알지. 그 눈빛과 움직임. 널 벗어나려 하지만 그러네. 세뇌된 채로 고개를 끄덕여 난. 정말 그냥 딱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가사인데요. 제가 본 영화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인질로 잡고 있다가 강도가 너무 인간적이라서 이 여자가 이제 반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영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시고. 네. 근데 대표적인 영화가 한국에도 있지 않나요?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We are a holiday 이 노래 나오는. 맞아. 네, 그리고 유전무죄, 우선유죄 이걸 그거. 외쳤던. 네. It's something I think's worthwhile.
criminal. It's okay. 날 달래곤 괴롭혀. 너란 목줄을 채우나 숨을 쉴 수 없게 아프면서 억울하잖아. 우아해 무너지는 criminal. 나 okay. 고개 저어보지 마. 점점 더 깊이 끌려가. 내게 빠진 순간 너는 결백하지 않을까. 도망쳐줘. 되게 종합 예술을 보는 것 같아요. 춤도 워낙에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멋있어요. 그냥 멋있어요. 춤을 춘다고 얘기했잖아요. 제일 잘 춘다고. 예.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되게 악한 느낌의 태민 씨와 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 태민 씨가 계속 약간 뭔가 대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본질은 아주 연약하고 선한데 표출되는 음악은 그렇게 연약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난 요즘 아이돌의 그 방향이 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때는 뭘 적었는데 왜 적었는지 모르겠네. 제가 뭘 적었는지 좀 볼게요. 생각을 표현. 별것도 아니고 왜 썼지? 그래서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음악을 저렇게 자유롭게 못했어요. 걸림돌도 많았고. 요즘 보면은 뮤직비디오 한 편으로 봐도 네. 대기적인 느낌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는 부럽다 이거죠. 마음껏 자기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그렇지. 이제 좀 부럽다. 결국에는 그거예요, 그거. 예, 그거. 이거 지우세요, 이거. 남보기가 좀 부끄러워서. 제가 진짜 이 노래를 왜 이렇게 했는지 뭔가 컨셉을 알겠는 게 마지막 후렴 나오기 전에 도망쳐줘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도망쳐줘. 가사는 더 망쳐줘인데 도망쳐줘로 들리는 거예요.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쳐봐. 약간 이런 식으로 이 노래를 듣는 청중을 사로잡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이 사실 진짜 이 녹음할 때 불명확하게 들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약간 의도를 하신 거군요. 그렇게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전혀 못 느꼈는데. 이 곡의 제목이 또 크리미널 있지 않습니까? 네.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두 분께서 뭐 해본 제일 큰 일탈이 일탈. 있다면 특히 저는 일탈과는 좀 거리가 먼. 네, 멀어 보여요. 예. 예전에 이제 그런 거 있죠. 이것도 연습생 때 일한데 그 당시에는 이제 밖에 못 나갔어요. 잠수를 한번 탄 적이 있었죠, 제가. 휴대폰 연락 다 안 받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일탈을 좀 더 해봤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없어가지고 조금 후회되긴 해요, 솔직히. 그 질문에 있어서는 제가 네 글자를 던질 수 있습니다. 어떤 거죠? 가소롭다. 가소롭다. 내가 안 좋았던 것들을 보고 혹시 그런 것들이 궁금하면 그곳에 가지 말고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경험이 있으니까. 예. 해피엔딩이 있다. 해피엔딩이네요. 드디어 저희가 원곡자분들과 통화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크리미널이라는 곡의 작사가님과 저희가 통화를 해볼 텐데 이희주 작사가님과 한번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사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K-팝 가사도우미를 이 컨텐츠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정말요? 네, 제가 진짜로 전화 연결을 하게 돼서 하는 말이 아니고 네. 그 연락을 받기 전에 이미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보신 적이 있답니다. 아무래도 K-팝이나 뭐 작사 관련된 콘텐츠들을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제가 본 적이 있었어요. 야, 역시 우리 유튜브의 알고리즘 신님께서 네. 연결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요 크리미널이라는 곡에 대해서 조금 네네.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작사할 때 이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모티브를 좀 어떻게 넣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초안을 맨 처음에 썼을 때 네. 그 상대방의 좀 치명적인 매력을 범죄자한테 은유를 하는 그런 느낌의 가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컨셉추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 태민님의 리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스톡홀름 신드롬으로 주제를 좀 좁혀주셨어요. 태민 씨랑 좀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더 있으실까요 혹시? 곡의 브릿지 부분 들어보시면 되게 네. 드문드문 뉴스 속보 소리 같은 게 이제 영어랑 네네네. 한국어로 교차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가이드에서는 아주 희미하게 끊겨서 들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네. 이걸 대사를 넣어서 영화처럼 연출을 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와.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대사를 막 써가면서 영화 대본 쓰듯이 이제 작업을 했었고 태민님의 아이디어로 다 정리가 됐었던.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직업 작사가보다 훨씬 더 나은 감을 갖고 계시구나 해서 되게 놀랐던 좀 기억이 나요. 오, 지금 좀 충격적이면서도 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 텐데요. 네. 혹시 이 크리미널이라는 가사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혹은 내가 생각해도 여기는 진짜 잘 썼다 생각하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 2절 프리코러스 보시면 네. 상처로 벌어진 심장엔 이민이 지문이 가득하지 뭐, 날찌른 네 손을 맞잡은 내 손도 깨끗하진 않으니 그렇게 두 마디가 있거든요. 네.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요 가사 이전까지는 사실 안 되는데 하면서도 끌려가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거길 기점으로 나도 약간 이 범죄 같은 사랑에 공범이 된다라고 좀 심정적으로 완벽하게 동화되는 부분이라서 여기가 사랑의 고백인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범죄에 대한 자백이기도 한 느낌?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군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원작자분이랑 통화하는 게 오늘 처음이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가사 도우미도 계속해서 좀 많이 봐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널리 네, 알리셔야 돼요. 저 구독도 이미 눌렀고요. 야, 구독자님이십니다. 저희 SNS에도 열심히 홍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작이 없을 때는 약간 둘 다 뜬금없었는데. 그렇죠. 우리 둘이서 뜬구름 잡는 얘기를 이제 정확히 얘기. 정확히 이제 딱 얘기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너무 좋네요. 크리미널 이 노래 가사처럼 나쁜 줄 알지만 헤어나오기 힘든 그 무언가가 있다면 저는 알코올 1년 반 동안 한 방울도 안 마셨었습니다. 내가.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살려고 먹어요, 안 먹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뭐 얘기를 또 다른 형님들한테 또 듣고 이렇게 했던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술과 굉장히 절친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독이었지. 예, 근데 그렇게 딱 지금 한 방울도 안 드시고 이 의지가 정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 휴대폰을 손에 안 잡고 있으면 불안한 내 자신을 봤을 때. 금단이네, 뭐. 금단. 예, 그렇죠. 금단이죠. 이게 없으면 불안하니까. 정말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뭐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이고 일상 속에서 흔히 있는 그런 습관들. 하지만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가끔은 이 휴대폰과 좀 떨어져서 이 가사 도우미만 보시고 가사 도우미는 보시고 김태형 클라스도 보시고 뭐 저 드라마도 좀 이제 보시면서 애매하다. 그러게요. 편리한 이 문명들을 잠깐은 조금 멀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크리미널이라는 노래와 함께한 가사도우미 시즌2 세 번째 에피소드 여기서 또 마무리할 텐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K-POP 가사도우미!